안녕하세요. 암영입니다. 2025년 1월 2일 오후 2시에 4차 항암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림프종 진단을 받고 10월 30일에 첫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벌써 4번의 주사를 맞게 되었네요. 참고로 암영은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사기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고 항암을 진행 중입니다. 처치나 약 처방 그에 따른 여러 사항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니 암영의 상황들은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항암 주사 일정이 오후 2시에 잡혀져 있어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어찌할까 고민을 좀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미역국 집밥으로 해결하고 지난번에 퇴근 시간과 겹쳐 항암 시간에 지각한 기억이 떠올라 2시간 일찍 도착해서 병원에서 끼니를 때우고 항암을 받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정대로 2시간 일찍 도착하여 지하 식당의 메뉴를 고르다 보니 짜장면이 보여 짜장면의 기억을 떠올리며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2달 전에 1차 항암을 하고 너무 힘들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열흘 넘게 지내니 6kg이 빠졌습니다. 그 후 조금 나아져 뭐가 제일 먹고 싶냐는 와이프의 물음에 짜장면과 탕수육이라고 답했습니다. 답은 했지만 과연 기름지고 느끼함이 있는 음식이 먹힐까 했는데 막상 먹으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평소 짜장면을 싫어한 건 아니었지만 1년에 서너 번 먹을까 하던 음식인데 이번에도 짜장면이 땡겨서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항암을 하며 개인적으로 느끼는 음식에 대한 생각들이 많지만 오늘은 주제에 안 맞으니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항암주사실에 도착하니 역시나 많은 인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번 일찍 도착했을 땐 예약 시간보다 20분 정도 빠르게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 예약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하여 도착 등록을 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불려지길 기대를 했습니다. 지난 3차 항암 콘텐츠에서 6명씩 들어가는 방이 60개 정도 있다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1번 방부터 36번 방까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50번대도 보여서 그런 줄 알았는데 36번 방이 마지막이고 50번 번호가 있긴 하던데 이건 항암주사실 용도가 아닌 것 같더군요. 확인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36번 방만 해도 대부분 6인실이니 엄청 넓고 인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항암을 대기하며 1시간 전에 먹어야 하는 약 아킨지오를 복용하고 30분 전에 복용하는 트리몰까지 복용하니 조금 후에 지정 주사실 호수와 침대 번호까지 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영과 같이 항암 주사 전 시간에 맞춰 약을 먹어야 하는 분은 시간 맞춰 먹으려면 약 먹을 물을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1층 식당이라든지 병동 내에 진입을 해야 하고 안 챙겨가면 생수 구매를 해야 하는데 생수 구매처의 거리가 멀어 번거롭습니다. 다행인 건 물을 못 챙겨 가도 약 먹는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신다면 암주사실 앞에 물을 구매할 자판기가 있으니 멀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약 시간에 맞춰 약을 먹다 보니 예약 시간 5분 전에 주사실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실로 이동하여 담당 간호사분과 인사 나누고 침대에 앉아 대기했습니다. 처음 항암 주사실에 왔을 땐 긴장하고 있었는데 몇 번의 경험을 해보니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분께서 손목 윗부분 혈관에 주사 바늘을 연결해 주셨고 부작용 방지제를 3가지 투입해 주셨습니다. 부작용 방지제를 맞고 20분 정도 편하게 대기한 후에 링겔 형태의 항암 주사를 투입했습니다. 항암 주사 맞는 동안 간호사분께서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고 수액 조절기를 통해 속도와 양 조절을 해주셨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되다 보니 전엔 책을 가져와서 읽어보려고도 해봤는데 읽히지도 않고 해서 이번엔 그냥 수면 모드로 갔습니다. 환우분들은 항암 주사를 맞는 동안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2시간을 풀로 푹 잔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중간중간 깨면서도 잘 만큼 잤습니다. 저는 일단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쉬거나 자기로 정하고 실행하니 더 나은 것 같네요. 항암 주사액이 다 들어갔다는 수액 조절기에 삑삑 소리에 간호사분이 오셔서 정리해 주시고 주사 바늘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항암 주사도 큰 불편 없이 끝마쳤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여지껏 4번의 항암 주사를 맞았지만 주사를 주입하는 동안에는 큰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암 주사를 맞고 이틀 정도 지나면 가장 힘들어집니다. 입원 중에 진행했던 1차 항암 주사는 말로 듣던 항암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나 했지만 의외로 힘들지 않아 별것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틀이 지나 퇴원하고 3일째부터 점점 더 힘들어지며 열흘을 넘게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먹으면 한 숟가락에 가슴까지 차오르며 소화가 안 되고 음식에 대한 향이 너무 역하고 힘들어져서 보고만 있어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밥 숟가락 뜨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그냥 침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침대 안으로 아니 침대보다 더 지하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많이 힘들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많이 해 다치기도 많이 해봐서인지 웬만한 아픔과 고통에 묻어난 편인데 참 힘들었어요. 1차 항암에서 힘들었기에 이후 항암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인 건 고통의 기간과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열흘간 죽었다 살아난 기간이 일주일로 줄고 그 다음엔 5일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몇 차 항암이 가장 힘이 든가에 대해 검색도 많이 해보고 주변에 암을 겪었던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답변이 다 달라 정답은 찾을 수 없었지만 제가 찾아보고 이야기해본 바로는 3차 항암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하신 분이 많았던 것 같네요. 3차 항암이 제일 힘들어서 그때 더 진행을 못하고 항암을 포기하셨다는 분도 있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봐도 개인마다 다르다 하니 정답은 항암을 끝낸 본인만이 알겠죠. 위에 얘기 드린 첫 항암 후 고통은 제가 살아오며 느낀 고통 중에 3번째로 강도 높은 고통이었습니다. 암형 개인적으로 2번째로 강도가 높았던 고통은 5년 전에 받았던 수술 후의 고통이었습니다. 췌장이식 수술이었는데 배를 가르고 장기를 넣는다는 게 아플 수밖에 없는 수술이었죠. 수술 후 밤에 누웠는데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을 참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내고 싶지 않는데도 엎드려 끙끙 앓는 소리를 밤새 제 귀로 들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얼마 지나지 않은 암 진단 받기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꽤 길었고 아프다기보다는 괴롭고 고통에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여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10층 거실 창문 앞에서 고민과 질문을 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는 지금 기억해도 끔찍해 다시는 겪고 싶지 않네요. 얘기가 주제를 넘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암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얘기했던 다른 부분들은 조만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정리를 해보면 오후 1시 55분에 주사실 배정을 받고 모든 과정이 끝나니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총 시간 2시간 35분 소요가 됐습니다. 암형의 4차에 걸친 항암 주사를 맞는데 걸린 시간을 종합해보면 최소 2시간 25분에서 최대 2시간 40분으로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항암 주사를 맞는 다른 환우분들을 지켜봐도 암형과 시간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호사분에게도 문의했었는데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더 길게 걸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 암형의 항암 주사 시간은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다행히도 고속도로 상황도 나쁘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암형도 느끼지만 아픈 건 힘듭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형은 수영을 가르치는 일을 15년 정도 하다 암 진단을 받고 쉬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곤하다는 또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첫 한 발자국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악재가 오긴 했지만 그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건 장점이고 기회라고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로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어보는 경험도 하게 되고 미루어왔던 톡소도 많이 하고 그간의 노력은 게을리하며 잘 안된다 스트레스 받던 테니스를 위해 스텝 연습도 따로 하고 있고 할 게 너무 많네요. 물론 항암 후 힘든 시기엔 암형도 아무것도 못하기도 합니다. 몸이 좀 회복되어 움직일 수 있다면 회복하려는 의지는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이 힘든 항암을 언제까지 할 순 없다. 주어진 6차 항암을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끝내려면
안 좋은 컨디션을 다음 항암 일정까지 잘 먹고 운동해서 몸을 만들어 절대 늦춰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있어 노력을 합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 용기 내어 이겨내 봅시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더 좋은 방법, 다양한 의견들 댓글 남겨주면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